안녕하세요. 멘토곰입니다. 지난번에 멘토곰의 영상톡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주일마다 한두 번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어느새 2주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예고했었고 제 블로그에서 그 포스팅으로 이미 간략한 내용 올려드렸던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에 대한 거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내용은 제 책 대치동 엄마 중학교 완전 정보 이 책의 페이지로 따지면 74페이지. 그래서 그 74에서 79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시에 이게 일지를 활용하거나 과제물 달력한다라는 게 좀 머리에 명확하게 안 들어온다고 하신 경우들도 있으셔서요. 제가 이렇게 일일 학교 일지라고 돼 있는 거를 제 포스팅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자, 이렇게 일일 학교 일지 양식해서 2페이지에 걸쳐서 7교시 기준으로 볼 때 대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6교시까지 있는 날 방과 후 수업을 넣고 그 다음에 7교시가 있는 날은 방과 후 수업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7교시를 기준으로 즉 7교시에 해당되는 시간에 방과 후가 있었으면 방과 후 수업을 쓰면 되겠죠. 하루가 7교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기준 하에 이렇게 일일 학교 일지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쓰게 하는 일일 학교 일지 양식을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 달력해서 이렇게 일일 학교 일지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학생이라면 또는 일일 학교 일지를 쓰고 있지 않더라도 요 과제물 달력을 잘 활용하면 적어도 과제물을 제때는 낼 수 있는 요 과제물 달력 양식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제 멘토곰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에 있는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 요 양식 그 PDF 파일로 올려드렸으니까 출력해서 쓰시면 될 거고요. 지금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활용법 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면 뭐가 좋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제 저자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겪는 변화가 뭐 아주 어려운 변화들은 아닙니다. 단지 그 변화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과목별 선생님이 다르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 또는 다음 수업 시간에 따른 준비 또는 수행평가에 들어갈 여러 가지를 그 학생들에게 과제물 준비식으로 주는 것들이 상당히 다르면서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개는 중학교 1학년 올라오게 되면 부모님들도 그러시게 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잘해봐야지 하지 나는 과제물 하기 싫어, 시험 공부하기 싫어 이런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또 수업 시간에 뭐 노트 필기를 검사하는데 또는 프린트물을 미리 풀어오게 하는 과제물이 있었는데 뭐 또는 수행평가를 좀 열심히 하라고 2주 시간을 줬는데 깜빡 잊고 그때 내는 날이라는 걸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런 일들로 감점이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될 때 그럼 이제 중학교 생활 자체가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하기 싫어 또는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또는 가끔 머리 좋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차라리 안 하면 폼이라도 나지 어른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참 유치한 생각인데 안 하면 내가 안 했으니까 못했다라는 그렇게 보여질 텐데 괜히 어느 정도 하는 이렇게 신용이나 한다고 했는데 안 되면 폼이 안 난다? 또는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특유의 몇 개의 언어가 있지만 제가 동영상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이 되면서 3, 4, 5월에 좀 잘 안착이 되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중학교 생활 그대로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 4, 5월에 안착이 안 되고 길게는 1학기, 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본인이 중학교 와서 뭔가 껄끄러웠던 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정리정돈이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는 공부도 하면 좀 시험을 잘 볼 수 있었고, 내가 선생님한테도 좀 칭찬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있고, 뭐 좀 인정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었던 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 해도 잘 되지 않는, 또는 뭐 이제 뭐 거기에다 이제 자기 합리화가 또 되기도 하죠. 뭐 학교 생활이 전부는 아니고 뭐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간단한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만 잘 해도 그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삐딱선을 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이제 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일일 학교 일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그날 수업했었던 거를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굳이 이 일일 학교 일지라는 양식에 하실 필요 없고요. 노트 하나를 일일 학교 일지 노트라고 정해서, 이제 저희 조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그걸 한 5권이나 4권 정도 쓰거든요. 그렇게 그냥 일기 쓰듯이 써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일일 학교 일지라는 양식에다가 기입한다라는 그 재미나 긴장감도 괜찮으니까 제가 이 양식을 만들어 드린 거고요. 여기에 뭐뭐를 쓰게 돼 있냐면요, 맨 위에 해당 날짜를 써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에 조회와 종례 시간에 있었던 특이사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다, 또는 학교에서 교육통신문 또는 가정통신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1학기 한 3월, 4월 사이에 특히나 1학년이라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받았다라는 걸 써놓는 거죠. 또는 선생님이 뭐 다음 내일까지 또는 아니면 뭐 수요일까지 뭐를 가져오라고 했다라는 것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칸에는 매 수업마다 반복되는 3가지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1교시가 예를 들면 국어였다면 국어 진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줄이 진도예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했던 수업 국어 내용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하기라든지 자기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에 그 공부를 할 때 뭐 조별 발표를 시켜서 어떤 내용을 했었다라든지 하는 수업 시간에 정말 있었던 내용들을 쓰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과제물과 준비물 해서 그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국어 시간까지, 오늘이 월요일이었다면 다음 국어 시간이 수요일이라면 수요일까지 무슨 과제물을 해와라, 또는 어떤 준비물, 프린트물을 가져와라 하는 것들을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교시 동안 반복되는 게 그 진도, 내용, 그 다음에 과제물과 준비물, 이 3가지예요. 정말 단순하죠? 즉, 그래서 학교에서 뭐 수업 끝나고 청소하고 방과 후 수업 같은 걸 하고 뭐 집에 돌아온 시간이 4시, 뭐 4시 반 정도였다. 그럼 30분이나 1시간 정도 좀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난 다음에 이 일일 학교 일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있었던 일을 쭉 쓰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빨리 하는 학생들은 30분 정도인데 대개는 1학기 초라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7과목의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만 서머리 정도로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금세 끝날 수는 없거든요. 찬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오히려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일마다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과 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요것만 매일매일 열심히 잘 하면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중간고사 한번 지나갈 때까지 아마 학생이 중학교 올라가서 뭔가 정신없었다라는 그 느낌 없이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일 학교 일지가 됐고요. 자, 일일 학교 일지를 도와주는 과제물 달력, 또는 일일 학교 일지를 하지 않더라도 남학생들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과제물 달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과제물 달력 제가 포스팅에 올려드렸는데 요런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뭔가요? 말 그대로 달력이지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과제물 달력 이 양식을 꼭 안 쓰셔도 돼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조카 거 과제물 달력 할 때
마침 이제 집에 선물 들어왔던 달력, 이 칸이 좀 널찍널찍한 것들이 있어서 그 탁상용 달력을 과제물 달력으로 썼는데요. 이제 그렇게 칸이 좀 넓은 탁상용 달력이 없다면 이 과제물 달력 요 용지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과제물 달력 같은 경우에는 탁3이나 아니면 한 2달치 정도가 걸쳐서 과제물 수행평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달치 정도를 학생의 책상이 뭐 옆에 있는 어떤 벽면이나 뭐 옷장 위나 아니면 뭐 책장, 이 테두리나 이런 데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써나가는 건데요. 어떻게 써나가는 거냐 하면요. 아까 1일 학교 일지에 예를 들면 뭐 3월 10일이나 이럴 때 뭔가 하는 3월 10일이 무슨 요일인가? 3월 10일이 일요일이라 얘가 적절하지 못하네요. 예를 들면 3월 12일 화요일 날 수업을 했다라고 하죠. 자, 3월 10일 화요일 날 선생님이 조회 종례 시간에 이제 1일 학교 일지를 3월 12일 걸 쓸 때 조회 종례 시간에 4월 5일까지 이제 그때쯤이 식목일 즈음 해서 4월 5일까지 자연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를 쓰거나 산문을 쓰거나 또는 포스터를 제출하거나 그 외라도 본인이 자연 보호를 하는 어떤 마음을 들은 그런 다양한 양식들의 과제물을 제출을 해라.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나중에 교내 시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써 있다라고 보지요. 그러면 과제물 달력 여기에 4월 5일자 칸에 그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보호 캠페인 과제물 마감날. 즉 4월 5일날 뭐 또는 제출날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보호에 대한 캠페인 과제물이 일찌감치 3월 12일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제출이면 만약 과제물 달력이라는 이런 양식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학생도 아니면 가족들도 이거를 자칫하면 놓치게 돼요. 그 다음에 마감일은 기억을 했을지라도 그 즈음에 가서 기억을 하더라도 만약 미리 이렇게 3주 전 정도에 알았으면 한번 가족끼리 야 정말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주제를 담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뭐 가족들끼리 한 일주일 정도는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뒷부분에 한 2주 정도는 본인이 뭐 시라든지 뭐 아니면 산문 같은 식의 글쓰기라든지 또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라면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요즘엔 만화 형식으로 그려내는 것도 되게 좋아들 하십니다. 그게 그 내는 그 폼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 만화를 잘 그리는 학생이라 뭐 4컷짜리 만화로 뭔가를 풀어낸다든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그럴 때 시간이 충분히 있게 되면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마감을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된다라는 걸 눈에 보이게 되면 훨씬 더 학생이나 가족들이 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방향축을 잡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또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중2나 중3 학생이 3월 달에 무슨 공부는 해, 무슨 과제물은 해, 학교에서 하는 거 난 하나도 안 해야지. 이런 학생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학년이니까 또는 중학교로 올라갔으니까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족들도 도와주려고 마음은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잘하냐는 얘기죠. 열심히 잘한다?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일일 학교 일지라는 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정말 학교 수업, 과제물,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꽤 크게 복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에 따른 해당되는 부분을 뭐 문제집을 푼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시켜서 또는 확장시켜서 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어떤 내신이라는 축으로 봤을 때는 일일 학교 일지만 정말 잘하고 또 과제물 달력을 잘 운용해서 내야 되는 수행평가, 뭐 준비물 해가야 되는 거 과제물만 잘 해가도 저희가 원하는 흔히 말하는 3%, 1%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이라는 걸 굳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열심히 다들 지금 하고 싶을 때예요. 그래서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긴장도 좀 되기도 하실 때예요.
그때 요 일일 학교 일지랑 과제물 달력이라는 방법을 알고 결국은 누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알려는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매일마다 한 달, 두 달, 중간고사 때까지 잘한 학생.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제물 달력에 적어 놓고 그거를 계속 보면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거를 조금 응원을 해줬던 그런 가족과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간단한 폼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마다 뭐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치관이나 아니면 인생관을 갖고 있을 텐데 오늘 하루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학생 시절에는 더더욱이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삶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과목이라는 형태로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 꼭 이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에 대한 얘기 드렸고요. 설까지 원래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미리 예고를 했다가 지난번처럼 좀 늦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거나 포스팅을 먼저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멘토금의 영상톡 두 번째 탄은 일일 학교 일지하고 과제물 달력을 통해서 오늘 하루, 그 다음에 한 주, 그 다음에 한 달, 그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드시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